고! 달순의 라이브. 자, 크리스마스 때 나가는 우리 위클리 라리가 오늘은 이제 이강인 선수가 네, 라리가가 이제 전반기가 그쵸, 정리됐다고 봐야죠. 그쵸. 여기는 이제 박싱데이 같은 거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강인 선수도 한번 정리해 보자. 네, 전반기를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준비해 와봤어요. 네네네. 네, 일단은 최근에 나온 이야기 중 하나가 이강인 선수가 지난 경기죠. 지지난 경기에서 바르셀로나전에서 89분에 나왔거든요. 경기에. 저 그거 이제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다가 네.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맞아. 저희 후토크하기에 참 애매한 시간대거든요. 이걸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네,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89분에 나왔다가 바로 1분만 뛰고 끝났는데 이 그 발렌시아 이 담당하는 기자분, 가장 공식력이 높은 기자분이라고 좀 불리죠. 엑토르 고메스. 저분이 이제 자기 팟캐스트에 나와서 네. 바르셀로나전 이후에 이강인 선수가 엄청 화가 나서 누캄프를 떠났다. 진짜 막 득점을 지켜야 되는 순간에서는 막 시간 지연하려고 투입할 수 있지만 그렇지,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근데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그쵸, 투입하는 게 그쵸. 있거든. 누가 보더라도 왜 나와? 이런 뭐로 뛰어 저거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선수도 알거든요. 맞아요. 네, 좀 많은 분들 그럼 나오게 하지 말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 1분만 나왔던 것에 엄청나게 분노해서 경기장을 떠났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전반 42분에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였던 무사가 빠졌거든요. 부상으로. 근데 그때 하비 그라시아 감독이 무사 대신 블랑코를 투입했습니다. 근데 이강인 선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안 간다라는 반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게 이제 겨울 이적 시장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강인 선수가 팀을 좀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기우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 시즌 이강인 선수의 좀 출전 시간을 정리해 보니까 네. 일단은 많이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발렌시아가 치렀던 이번 시즌 16경기 중에서 10경기에 나왔는데 이 10경기 중에서 4경기가 교체 출전이었고 선발로 나온 6경기에서도 풀타임을 뛴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총 합해서 이제 시간을 보면 446분. 경기당 따지면 44.6분. 그러니까 뭐 뛴 경기 수 자체는 지난 시즌보다는 좀 늘긴 분명히 늘었는데 경기당 이게 어쨌든 저기 전반 정도 한번 그러니까 딱 반쪽 뛰게 하고 만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선발로 나와도 뭐 보통 이제 70분 이때 교체되잖아요. 네네. 네, 무조건 교체가 되니까 일단은 많이 못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강인 선수가 경기에 나왔을 때 어떤 영향력을 보여줬느냐? 요걸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강인 선수가 출전했을 때 그리고 결장했을 때의 좀 성적이 조금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일단 이강인이 결장한 6경기에서는 발렌시아가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네네. 3무 3패. 그러니까 없으면 이기지 못한다. 네. 그리고 선발로 출장하지 않았던 경기, 막 이제 후반전 5분 뛰고 막 10분 뛰고 이랬던 경기, 그게 이제 4경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뛰지 않거나 선발로 뛰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런데 선발로 나온 6경기에서 3승 2무 1패.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거 화가 안 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제 관점에서 보면 이강인 선수가 왜 안 나오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요, 맞아.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기록만 봐도 조금 팀 내에서 이강인 선수의 이제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일단 키패스 같은 경우는 1위고요. 얼마 이제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90분당 키패스 순위가 1위가 이강인, 그리고 2위가 솔레르인데 거의 1개 이상 차이가 나죠. 지금? 많이 차이 나네요. 저게 평균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이강인 선수가 안 나왔을 때 발렌시아는 키패스를 뿌려줄 선수가 없다. 뭐 그건 이제 이제 그쵸. 발렌시아 경기들을 많이 보셔가지고 맞죠. 볼줄 있는 선수가 이렇게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좀 이강인 선수가 대단한 부분이 이강인 선수는 공격 지역에서 뛰는 선수인데 패스 성공률이 90분당 패스 성공률이 87%. 팀에서 1위입니다. 공격 쪽에서 뛰는 선수인데 이렇게 높습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공격 쪽에서 뛴다는 얘기는 상대 수비 사이에서 플레이한다는 거기 때문에 되게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하는 선수들은 그 패스 성공률이 떨어집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높은 위치에서 뛰면서도 이강인이 87을 기록한다는 얘기는 진짜 볼을 잘 다루고 패스를 잘한다는 얘기거든요. 심지어 이게 이 87%가 안정적인 패스만 뿌려줬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닌 게 또 키패스 앞서서 봤던 게 키패스가 1위잖아요. 그렇죠. 결정적인 패스도 포함된 성공률이니까. 그렇게 모험적인 패스를 하면서도 패스 성공률이 높다.
왜 안 넣냐고. 그러니까 열받지. 그러니까 맞아요. 이강인 선수가 열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 열받죠. 지켜보는 우리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결국 이 발렌시아가 전반기의 성적이 굉장히 안 좋죠. 3승 6무 6패. 그리고 리그는 13위. 네네네. 근데 이게 이 순위표를 봐보면 이 발렌시아가 한 경기인가 두 경기인가를 더 했어요. 다른 팀들보다. 그래서 이제 밑에서 이제 팀들이 이기면 뭐 17위, 뭐 18위까지 내려갈 수 있는 성적이거든요. 지금.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뭐 강등권에 가까운 지금 성적인데. 그러니까 마치 13위면 중위권 같은 느낌은 있지만 네. 실제 승점의 격차를 놓고 보면 네. 강등권과 붙어 있다. 그쵸. 1점 차이예요. 네.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 이 하비 그라시아 감독이 이강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죠. 이거는 사실 생각해봐야 네, 돼. 맞아요. 우리가 좀 더 냉정하고 차분하게 좀 보긴 해야 돼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측면 자원으로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하비 그라시아 감독은. 네. 그래서 아까 바르셀로나전에서 그 무사가 빠졌을 때 블랑코를 투입했던 이유는 바로 저 이강인 선수가 측면 자원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니까 저 무사 자리에 당연히 블랑코를 난 넣겠다. 아, 그렇지. 이거였던 거죠. 네네. 네. 이 하비 그라시아 감독이 생각하는 측면 자원의 조건이 뭐냐면 발렌시아의 컨셉 자체가 선수비 그리고 후역습. 그러니까 일단 측면 네네. 공격수들은 수비할 때는 많이 내려와서 수비에 좀 가담을 해줘야 되고 공격할 때는 빠르게 치고 나가서 역습을 해줘야 되는 이런 역할인데 이강인 선수가 이 신체적인 스피드가 빠르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달리기의 속도가 빠른 선수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비 그라시아 감독은 이강인은 측면에 안 쓸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는 자리가 조금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최전방 투톱 저 자리에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약간 보면 뭐 초반에 막시 고메스가 투톱이긴 한데 좀 막시 고메스 위로 올리고 그렇죠. 이강인 선수를 약간 세컨 스트라이커 맞아요, 위치에서 맞아요. 뛰게 하는. 그래서 이제 뭐 막시 고메즈, 가메이로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비 그라시아 감독이 이 투톱을 사용할 때도 여전히 여기서도 기동력이 빠른 선수를 원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게데스를 그 스피드가 빠른 게데스를 측면 공격수가 아니라 최근에는 아예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할 때도 많거든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아무래도 감독이 역습 전술을 펼치다 보니까 맞아요. 빵 치고 나갈 때 빠른 선수를 원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투톱을 활용하는 방식도 사실은 다음 장면 보시면 뭐 이런 거죠. 수비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공격할 때는 쭉 나가주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좀 의문점은 이 최전방 공격수들이나 좌우 측면 미드필더들이나 이렇게 수비에 가담했다가 역습으로 나갈 때 빠르게 달려나가는데 이 선수들한테 누가 패스해 줄 것이냐. 그렇죠. 네, 여기 요 지점에서 이제 발렌시아 팬분들이 이제 많은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고 아다마 트라우레를 영입하면 되겠네. 직접 끌고 나갈 수 있는 혼자 그냥 해서. 이번 시즌 전반기에 이강인 선수는 일단은 나쁘지 않은 활약이죠. 스탯이나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지난 시즌과의 비교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지난 시즌보다는 확실히 여러 가지들이 다 수치적으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올 때마다 잘해주고 있는데 그러나 확실한 주전으로는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강인 이 하비 그라시아 감독이 원하는 축구를 보면 이강인 선수가 제외될 수도 있겠다. 진짜 신체적으로 빠른 선수를 원하면. 그렇죠. 근데, 뭐 감독이 정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이강인 선수보다 잘하는 선수가 있나? 공격 라인에서 이강인 선수보다 이강인 선수가 조금 스피드가 떨어질지라도 뭐 공격 포인트를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하는데 이강인 선수보다 확실하게 잘한다고 할 수 있는 선수가 존재하느냐? 이 지점에 조금 의문점이 있는 거죠. 이강인 선수가 확실한 주전 자리를 보장받지 못하면 결국 이 이강인 선수도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팀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계속해서 불만도 나오고 있는 거고 계속해서 이제 내가 이적할 팀을 찾아오겠다. 내 이적 제의가 들어온 그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과르디올라 감독한테 뭐 이런 어떤 스트라이커라고 할까? 벤테케 친구 같은 친구 넣어주면 그거 쓰겠습니까? 안 쓰죠. 안 쓰잖아요. 절대 안 쓰잖아요. 벤테케는 로이 호지슨이 쓰는 거예요. 그럼요. 딱 그러니까 감이 오잖아. 로이 호지슨한테는 벤테케가 좋은 스트라이커야. 맞아요. 자기의 잘하는 면을 봐주는 사람, 자기의 잘하는 거를 키워주는 그 밑에서 뛰는 게 최고예요. 맞아요. 지금 이강인 선수가 이제 그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이강인 선수 이야기할 때 나왔지만 이강인 선수가 적극적으로 팀을 찾고 있는 상황인 것 같죠?
네. 계속해서 기사도 나오고. 기사도 나오고. 음. 그다음에 이렇게 뭐 그냥 전달되는 말들이 좀 있어요. 뭐 그건 이제 직접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그쵸. 이강인 선수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다. 자기가 뛰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있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만으로도 20살을 넘어가잖아요. 맞아요. 좀 있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뛰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누구보다도 절박하게 잘 알고 있어요.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강인 선수가 겨울 시장 이적 시장에 이적하기에는 좀 걸림돌이 조금 있죠. 맞아요. 네. 일단 코로나 때문에 돈이 팀들이 돈이 없죠. 근데 이강인 선수의 몸값은 발렌시아가 책정한 금액이 조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강인의 계약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 6월이니까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는 1년 반인가요? 1년 반 남았죠. 그렇죠. 1년 반이죠.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얼마 안 남았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점점 지나면 발렌시아도 그렇죠. 빨리 팔아야 되는 엉줄 탑니다. 엉줄 타. 왜냐하면 지금 시간 얼마 안 나오면 나중엔 아예 이적료도 굉장히 떨어지거나 아예 돈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연장 계약을 안 하는 거거든. 그쵸. 연장 계약을 하면 또 이제 그게 걸리니까. 지난번에 한번 쭉 몇 군데를 했는데 좀 축약해서 그래도 그 중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데 가면 어떠냐. 이런 데 가면 뭐 보도를 포함을 해서 자기 생각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이건 그냥 패너님의 생각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조금 이적을 하기 위해서 조금 선행돼야 되는 조건이 일단 이강인 선수의 스타일에 맞아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이걸 경험을 했으니까. 그렇죠. 특징이 워낙 뚜렷한 선수다 보니까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팀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주전 경쟁도 조금 가능해야 좀 여유가 있는 팀이어야 되고 정말 아예 스페인 밖으로 나가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다시 배우고 다시 이제 거기서 적응해야 된다면 저는 이건 조금 무리일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스페인 내에서 1순위는 우선순위는 스페인 내에서 자기 스타일에 적합한 팀을 찾는 게 일단 가장 우선이 아닐까. 무엇보다. 자, 어디요? 일단 그냥 이거는 패너님의 추천 정도예요. 뭐 그냥 저희가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팀들 중에 있는 거죠. 뭐 세비야 아니면 베티스. 세비야나 베티스. 이 두 군데로 합시다. 세비야나 베티스 정도가 괜찮지 않냐 스타일상. 그렇죠. 일단 두 팀이 다 최근에 뭐 바르셀로나나 레알 마드리드보다 점유율이 높을 때도 있는 팀이고 실제로 레알 마드리드보다 지금 세비야가 점유율이 높거든요. 그렇게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팀에서 이강인 선수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더 많을 수밖에 없죠. 소시에다드는 어떻습니까? 다비드 실바가 가서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소시에다드도 사실 다비드 실바가 그 형이 좀 이제 나이가 있으셔가지고 그 자리를 조금씩 좀 아프실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현찮으실 때가. 소시에다드도 사실은 뭐 또 그런 이제 축구를 더블 플레이메이커 체제로 해서 잘하고 있으니까. 최근 하는 축구를 보면 소시에다드도 괜찮고. 자, 그러면 이제 스페인에서는 세비야, 베티스, 소시에다드 정도까지 넣어놓는다고 한다면 만약에 우선순위는 스페인인데 밖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얘기 많이 나오는 거는 보도로는 뭐 맨시티 같은 데가 나오긴 하는데. 맞아요. 맨시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저는 맨시티는 안 맞을 것 같고. 왜요? 일단 맨시티는 사실은 과르디올라 감독이 뭐 짧게 썰어가는 축구, 패스 축구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축구가 공수 전환이 엄청나게 빠른 축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제 플레이메이커들을 이제 자기가 영입할 때 또 보면은 그 성향들이 플레이메이킹도 되지만 엄청나게 뛰어다닐 수 있는 선수들, 정말 뭐 데브라이너 같은 선수들을 엄청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강인 선수가 그 팀에 갔을 때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게 조금 고민이고 사실은 그 팀에는 이강인 선수만큼 하는 플레이메이커들이 너무나 많죠. 물론 이제 맨시티가 나오는 거는 큰 틀에 있어서는 과르디올라 감독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큰 틀에서는 겹치지 않냐라는 거와 다비드 실바가 빠진 이후에 그 롤을 할 만한 선수 뭐 베실바도 있고 뭐 혹은 포드를 그렇게 해볼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조금 부족하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되는 거는 저도 이해가 좀 되는데 당장 만약에 맨시티를 가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못 뛰어가지고 그런 건데 거기서도 시티에서 얼마나 많은 경기를 뛸 수 있을까 이런 좀 걸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진짜 맨시티가 움직인다면 거기에는 일단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냥 미래를 바라보는 게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한국과 아시아 마케팅에 대한 고민도 할 거라고 봐요. 맞아요. 시티가 고민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런 큰 틀에 있어서 과르디올라 감독과 좀 계약 연장하는 상태에서 스타일이 맞다고 한다면 그것도 난 고민을 해서 그 고민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아까도 했던 것처럼 당장은 저도 그렇죠. 그게 얼마큼 좋은 선택일까 이런 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좀 해외에서 괜찮을 것 같은 팀은 이제 뭐 아스날이나 진짜 플레이메이커가 없는 팀들. 아스날은 이제 계속 그 U자로만 도니까 네. 사이트만 계속 왔다 갔다 플레이메이커가 필요한 팀들, 뭐 아스날도 있겠고, 진짜 최근에 잘 나가는 AC 밀란, 또 차라노글루가 이적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자리도 사실은 괜찮고. 그렇게 네. 좋습니다. 아약스 같은 데는 어떠냐고 물어보시네요. 아약스도 괜찮죠. 지금 아약스도 이제 기존에 잘하던 지에흐나 반더베이크나 이런 좀 플레이메이커 성향을 가진 선수들이 이제 우르르 막 나가면서 그 자리를 좀 물려받을 선수를 막 찾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아약스도 사실은 괜찮은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라리가에서 지금 아약스 네덜란드로 갈 필요가 있을까? 오케이. 분명 스페인에서도 오라는 팀이 많을 텐데. 아약스를 간다면 또 그런 이점은 있겠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아약스를 간다면 거기는 이제 유망주들의 천국이니까 그렇죠. 자기의 진짜 포텐을 한번 끌어올릴 수 있고. 챔피언스리그도 나가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다른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제 네임드 팀들보다는 좀 더 자기가 뛸 수 있는 기회. 자기가 약간 이렇게 리더가 돼서 약간 이강인 선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기회 될 때 말씀드리지만 이게 자기가 약간 이 판의 주인공. 그럴 때 에너지가 나오는 선수 있어요. 맞죠. 사람도 똑같은데 그런 류의 선수거든요. 내가 막 끌어가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마약스 같은 팀은 물론 좀 거기도 뭐 대단한 선수들이 있지만 그럴 수 있는 상대적으로 그런 이점들이 있겠죠. 예.